많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지금 저 어떻게 보이나요? 맞아요. 아파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사경을 헤매면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모르겠죠. 볼륨을 좀 올려볼게요. 보호자가 달라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렇죠. 매매죠. 소유권이 이전이 됐는데 맞아요. 띵강 듣고 있어요. 귀는 들을 수 있었거든요. 이게 가능하다는 게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아파서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미라클 모닝의 비밀을 이야기할까 해요. 좀 특이했었던 게 우울했을 때 미라클 모닝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로 심각한 무기력을 거스르면서 하는 미라클 모닝이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적 주도권이라는 습관이 생겨요. 저도 이렇게까지 아프기 전까진 이게 뭔지 몰랐어요. 자기 개발의 정점, 모든 게 다 망가져도 바꿀 수 없는 사람? 이런 건 성공한 사람들이나 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거라 믿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보통의 아줌마였으니까요. 12시에 일어나서는 대충 청소하고 동네 사람들이랑 수다 좀 떨다가 늦으면 집에 가서 드라마 보다가 잠자는 사람 말이에요. 꿈, 목표, 시간 관리 그런 건 개념조차도 없었어요. 하지만 5년 전 불행이 찾아왔었는데요. 제가 도망친 곳이 미라클 모닝이었거든요. 저에게 미라클 모닝은 전진적이고 진취적이고 앞으로 나아가고 꿈과 목표, 성공,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미라클 모닝은 그저 끔찍한 불행을 끝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었거든요. 그래서 목숨 걸고 했죠. 그때 그렇게 목숨 걸고 무기력을 거스르면서 했던 미라클 모닝이 사격을 헤맬 때 나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언제부턴가 우울도 사라지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3년이 되던 차에 코로나가 확진되면서 또 한 번 삶이 산산조각이 났었던 거거든요. 그 순간 우울할 때 시작했었던 미라클 모닝이 주도권이라는 괴물 같은 습관을 들고 와서 저에게 찾아왔었던 거예요. 코로나에 걸리고 2년 내내 의식이 깨어있는 시간은 무조건 아픈 시간이었었거든요. 눈 탁 뜨면 아픈 게 막 몰려와요. 제일 힘들었었던 건 아픈 몸을 일으켜 띵강을 듣는 그 첫 순간이 진짜 어려웠어요. 그런데 진짜 딱 5분, 그 5분 정도만 찾으면 뭔가 힘들지만 이런 파이팅이 5시간이건 6시간이건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공부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건강한 사람도 한 번에 붙기 어려울 정도로요. 뿐만 아니라 그때 상황이 얼만큼 최악이었냐면요. 모든 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그냥 끝인 상황이에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불치병으로 원인도 찾을 수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곤 타이레놀 하나를 챙겨 먹는 게 전부였어요. 당연히 병원에도 받지 못했고요. 한의원, 민간요법 다 소용없었어요.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태로 그렇게 덩그러니 아파 죽어가는 사람으로 방치됐죠. 치료를 못 받아서 그런지 상태는 점점 더 악화돼 가고 있었고요. 급기야는 6개월쯤 지나니까 삶의 의미도 낙도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저 조용히 눈 감고 싶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죽는 방법을 검색하는 것뿐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 띵강을 듣고 있는 거예요. 미라클 모닝으로 만들어진 주도권이라는 습관 때문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주도권이라는 습관이 괴물이 되어 돌아온 건 죽음이 유혹할 때쯤? 그때쯤이었어요. 마음도 육체도 지하 1000층이라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내몰릴 대로 내몰리고 나니까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죽지 않고 병신이 되면 어쩌지?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 고통은 뭐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죽는 과정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구나 싶어서 또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낙담하고 좌절하게 됐어요. 하지만 삶의 마지막 끝자락 언저리까지 가도 나는 숨이 붙어 있었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지만 그 지푸라기도 없다는 게 자각이 되었어요. 그제서야 그래도 나는 죽지 않고 아픈 채로 숨이 붙어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였어요. 현실과 맞닥뜨리는 순간 갑자기 무의식이 미래를 훑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뒤에 내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대로 아프기만 한 나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문득 3월에 끊어놓은 인강이 생각나면서 주도권이라는 습관이 괴물이 돼서 가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 손톱으로 뜯는 사람이 안 뜯어야지 하면서 정신 차려보면 손톱으로 뜯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아야지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공부를 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상상이 가시나요? 5년 전에 미라클 모닝을 한 지 한 4개월이 지났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아, 나도 언제쯤 편해지려나? 나는 왜 안 되지? 그랬거든요. 책에선 한 달만 하면 습관이 돼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는데 워낙에 우울 무기력이 심해서 그런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진짜 못하겠다. 물이나 마시고 쉬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수기에 가서 물을 마시고 분명히 침대에 가려고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나요. 정신 차려 보니까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마이갓. 진짜 놀랐어요. 와, 이게 습관이라는 거구나. 그래도 그때는 주도권이라는 게 습관이 됐다는 게 짐작도 못했어요. 한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고 말았으니까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습관이 됐는데 우울 무기력과 구분 못했던 것 같아요. 주도권이 습관이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전자동이에요. 공장에서 분무판 찍어내듯이 주도권을 막 찍어내거든요. 아파 죽겠는데 꿀꿀 어떻게든 공부를 해요. 안 되면 되게 만들어요. 인강 처음 들을 때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거든요. 더 아파요. 아파 죽겠는데 딱딱한 법문들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런데도 오롯이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지는지 저도 몰라요. 그냥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목표라는 게 생기니까 습관이란 놈이 제 병을 집어 삼켜버리더라고요. 고통을 잠깐이라도 잊어보려 유튜브를 봤어요. 그러다 아픈거리지만 다시 인강을 들어요. 물론 얼마 못 봤어요. 그래도 1, 2분 정도는 봐줬어요.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1분이 10분 되고 10분이 1시간 되고 나중에 인강에 몰입해서 아픈 것도 까맣게 잊고 인강을 듣게 되더라고요. 정말이지 사람이 적응을 잘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누군가 저처럼 막 아프다. 꼭 아프지 않더라도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고통을 잊을 만한 뭔가를 하나 하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찰나에 다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뇌를 속이는 거예요. 이 두뇌라는 게 속이기도 참 쉽거든요. 참 잘 속아요. 유튜브 보다가 인강 들으면 내가 연결선상인 줄 알아요. 또 아픈 게 느껴지면 얼른 다시 유튜브 보고 또 아픈 거 있으면 인강 다시 듣고 참 쉽죠. 그렇게 뇌를 열심히 속이다 보니까 어느덧 전 아무리 아파도 하루 16시간을 인강에 몰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두뇌도 에너지 쓰는 거잖아요. 아파서 쓸 에너지도 없는데 에너지 쓴다고 생각해봐요. 와, 힘들어요. 하지만 공부에 몰입하다 보니 죽음은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10월이 시험인데 너무 아픈 탓에 8월부터 시작했었거든요. 너무 늦게 시작한 탓에 아파 뒤지는데도 1차는 하루 4시간만 자고 공부했었어요. 와, 신기했어요. 진짜 신기했던 건 건강한 사람도 운동을 하든 다이어트를 하든 뭔가를 꾸준히 한다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파 뒤지는데 얼마나 아프고 상관없이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유도 뭐 특별히 없었어요. 그냥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아파서 못하겠어, 필기할 수 없어, 못하겠어, 일어나 앉을 수 없어, 못하겠어, 이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 없었어요. 필기할 수 없다, 일어나 앉을 수 없다, 아프다는 방해물도 되지 않았어요. 절 멈추게 할 수 없었거든요. 그저 제 눈에는 방해물을 어떻게 제거해야 할까에만 집중했어요. 주도권이라는 습관이 그런 거더라고요. 너무나 거대해서 감히 불치병이라는 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까지 아프기 전까진 절대적 주도권이라는 습관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 제게 아무것도 없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시간. 그것도 24시간. 오로지 나만의 시간으로 있더라고요. 제가 건강했다면 직장도 다녀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엄마 노릇도 해야 되고 시간을 여기저기 쪼개다 보면 정작 공부할 시간을 진짜 많이 내도 3, 4시간이 고작이었을 거거든요. 하지만 아파서 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게 되자 온전히 24시간이 저만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또 신의 한 수였던 게 코로나 후유증하면 불면증이잖아요. 처음엔 아파 뒤지겠는데 잠이라도 좀 잘 수 있으면 아픈 걸 잠깐이라도 잊을 텐데 하고 정말이지 너무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불면증 때문에 16시간을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파 죽어도 정신이 각성이 돼서 말짱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젠 알게 됐어요. 안 좋은 일엔 좋은 거 하나 꼭 같이 있다는 거. 그게 안 좋은 것 같지만 꼭 안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쓰기에 따라 좋은 게 될 수 있다는 걸요. 백만장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게 산산조각이 났을 때, 최악의 상황일 때, 최고의 조건이 망가지고 모두가 당신에게 하나 있고 이럴 때조차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멈출 수 없는 자질을 만드는 것. 이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자기계발의 정점이다. 저처럼 우울하고 무기력하신 분이 계시다면 기회가 왔다는 걸 알아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라클 모닝으로 도망치세요. 그러면 미라클 모닝은 당신을 멈출 수 없는 자질이라는 습관을 선물해 줄 거예요. 무기력을 거스른다는 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